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더우셨죠?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올랐고 전남 대부분 지역도 35도 안팎을 오르내렸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폭염으로 죽은 가축이 1,400마리 정도라고 전해드렸는데요. 하룻밤 사이 7배가량 늘면서 지금까지 총 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폭염에 사람도 동물도 속수무책입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만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는 무안의 한 농가입니다. 지난 주말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에 닭 2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낮에 한 1시부터 6시 사이에 축사 내부 온도가 34도, 35도, 35도 이상 올라갔어요. 영암과 나주 등 전남 곳곳에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월 1일 전남에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처음 발생했는데 하루 만에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10개 시군 25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피해액도 6,600만 원에 달합니다. 가축 폐사가 잇따르자 전라남도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를 입었거나 취약한 농가에 가축 고온 스트레스제 완화제 보급 등 2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 폐사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폭염 대책을 6월 이전에 4개 사업에 대해서 42억 원을 지원해서 농가에 대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30명, 전남 73명 등 103명에 달합니다. 논밭이나 작업장, 비닐하우스 등 대부분 실외에서 일하다 열사병이나 열탈진 증상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모든 마을 경로당에 냉방비 2개월분을 개소당 30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에 각 지자체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볕 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공공요금과 신선식품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광주의 소비자 물가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48로 전달에 비해 0.1%,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2% 상승했습니다.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의 경우 전달에 비해 4.8%,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각각 상승해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전기와 가스, 수도 물가도 20.1% 올랐고 택시와 보험 서비스 등 서비스 품목도 3.4%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화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경비원이 서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여러 달 동안 과도한 업무 간섭과 또 폭언에 시달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입주민 때문에 일을 그만둔 직원이 여럿이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경비원을 발로 걷어찹니다. 그러자 경비원도 일어나 입주민을 발로 찹니다. 수차례 폭행에 오간 다음 지쳐서 의자에 앉은 경비원을 향해 입주민이 폭행과 욕설을 이어갑니다. 70대 경비원 조 씨는 지난 2월 해당 아파트에서 일을 시작한 뒤로 지금껏 이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참다 못한 조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갑질 상황입니다. 뭐 돈으로 된 거 이거? 돈으로 되냐고? 날마다. 너 그만 둬 임마. 왜라고? 그만 두라고 너. 누가? 내가 김비니까 그만 둬 너 같은 애들은. 조 씨의 근무일지에는 이 씨가 하루 4번 사무실에 찾아오는가 하면 어떤 날은 찾아와서 2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혔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갑질이 반복돼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입주민이 폭행까지 하자 참을 수 없어서 자신도 맞서 싸우게 됐다고 말합니다. 심정이 말도 모르지. 억울하고 분하고 폭언을 5개월 동안 5개월 가까이 하고 나중에 이제 폭행까지 하니까. 그런데 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그만둔 직원은 조 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일을 그만둔 한 관리사무소 직원 역시 이 씨의 폭언에 시달렸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직원들을 엄청 많이 괴롭혔지. 괴롭힌 게 뭐 한 3일 있다도 나가고 하루 있다도 나가고. 이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입주민은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폭언과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질 또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갑질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 폭언이 있어요. 제가 몸이 아프거든요. 어떻게 폭언 난답니까 직원한테. 견딜 수 없어 일을 그만둔 경비원 조 씨는 지난달 임금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입주민과 경비원을 쌍방 폭행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근 민주당의 권리당원 모집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선이 곧 본선인 광주 전남 지역인 만큼 이 당원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이라서 입지자들끼리 확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개월 남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의 총선 채비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큰 일정 하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당내 경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한 겁니다. 민주당 입지자들은 이번 신규 권리당원 모집이 정말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각종 현안에서 민주당이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데다 광주시당의 입당원서 지지 후보 명기 논란 등이 지지자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수세 국면이고 또 뭐 검찰 수사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많다 보니 과거에 비해서는 권리당원이 지난 총선에 비해서도 훨씬 정도 이렇게 좀 위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 4월부터 각 시도당에 제출된 입당원서는 광주 7만여 장, 전남 5만여 장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입당원서를 받기 직전인 지난 3월 말 기준 지역의 공식 권리당원 규모는 광주 7만 2천, 전남 14만 명이니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 광주는 14만 명, 전남은 19만 명이 민주당원이 된 셈입니다. 앞서 지난 2019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광주 5만 5천, 전남 6만여 장이 모집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어서 선방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현역이든 신인이든 누가 몇 명의 입당원서를 확보했는지가 관심인 가운데 민주당의 공천 룰이 현재대로 갈지 아니면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현행 룰대로 간다면 비록 평가와 그 재선에 대한 지지율은 낮지만 현역 의원이 좀 더 유리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리당원 충성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의 수성이냐, 당원 모집에 사활을 내걸었던 입지자들의 탈환이냐, 총성 없는 총선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특전사 동지회와 화합 행사를 추진한 5.18 공법단체와 이를 비판하는 지역의 시민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최근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계엄군과의 화해가 먼저냐,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냐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광주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토론회는 5.18 공법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의 극심한 갈등을 해결해보고자 열렸습니다. 토론 주제는 5.18 용서와 화해, 진실과 책임. 5.18의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지, 책임자 처벌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최근 공법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을 어떻게 보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대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시민 대토론회 역시 그러한 5.18의 역사성 안에서 시민들 스스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의 하나였다. 5.18 공법단체가 추진한 특전 동지회와의 화해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은 일방적인 태도로 보인다. 자신들만 사과를 받으면 끝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를 비판하고 나선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양보 없이 갈등을 키우는 데만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갈등의 두 당사자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 토론회 자체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 토론이라 그 말이에요. 양쪽의 실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두 공포단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대책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하면 그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고. 5.18 기념재단은 이와 같은 토론회를 더 열어
해법을 찾아 지역사회 갈등을 치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광양시의 원도심인 광양읍에 요즘 관광객과 청년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한옥을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또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사업 덕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 연인이 한옥 안 통창 아래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부산에서 여수로 여행을 왔다 낯선 광양 원도심을 찾은 겁니다.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참 고즈넉하게 참 예쁜 것 같고요. 아직까지 더 둘러볼 데가 많아서. 지난해 말 광양시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한옥 거점 공간 인설이 공원. 입소문을 타면서 한 주에 1,000명이 다녀가는 지역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전시회도 볼 겸 해가지고 와서 방문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해가지고 같은 직원들 소개 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더라 하면서 한번 데려왔죠. 한옥을 개조한 숙박시설도 휴가철을 맞아 예약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적한 원도심 골목길에 관광객까지 몰리자 주변 상인도 변화를 체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찻집에도 많이 보이고 특히 또 이쪽에 식당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생기를 잃은 공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 주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느냐가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이 부침을 겪으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전문 업체가 인설이 재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 젊은 사람들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좀 생활 여건이 좀 개선된다거나 그런 이유도 아직까지 그런 건 못 느끼겠더라고.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마을에는 빈 집과 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영 2년 차를 맞은 인설이 공원도 광양시와 함께 주민과 밀착하기 위한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술 작품도 조금 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도 조금씩 이제 덧붙이면서 하는 그런. 청년이 찾는 명소를 넘어서 주민의 삶이 함께 바뀌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상가 3층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학원 안에 있던 어린이 등 10명이 스스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선풍기 쪽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태권도 강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민 여론조사 시기를 이달 말에서 12월로 연기했습니다. 한평군은 당초 계획했던 대면 조사 방식이 5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조사 시기와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12월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평군은 최근 한평지역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여론조사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번에 연기된 여론조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폭염 속 노동자 휴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기록적인 폭염에 재난 문자만 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노동자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